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3일부터 태국 방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특히 아베 총리와 13개월 만에 직접 소통이 나선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동시에 양국 현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이 타결되며 한국 기업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에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폭 낮아진 무역 장벽을 넘어 15개국으로의 수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2회 국제수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개방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 조치를 더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개 움직임에 관심도 쏠리는데요. 적격 인수 후보에 이름을 올린 애경그룹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과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인수전에 임하며 일단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11월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물론 거래일 자체로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어제 오늘 단 3거래이기 때문에 3일 거래하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냐라고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10월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투심이 개선됐고요. 대외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브렉시트는 일단은 내년까지는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제쳐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협상에 대한 1차 타결을 서명을 하는 부분만 남기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경전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다 라고 양국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도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낮췄습니다. 결국에는 국책성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라는 측면이 단기적인 호재로 우리 시장에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잘 달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가져가고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한마디로 낙폭과대 종목이나 정책성 관련 종목들은 오늘 하락하다가 다시금 보합이나 상승권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HLB 관련주는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바이오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정책 관련 이슈들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입니다. 자, 상황 들어보시니까 요즘에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구간에 와 있는지 하나하나 일부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2130선을 일단은 터치를 했고요. 2100선을 넘어가면 다음 레벨은 그렇죠. 2130선이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2130선을 딛고 올라오느냐 마느냐 좀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힘의 싸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집니다. 1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장 초반에 2130포인트 아래로까지 빠졌었고요. 좀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정오까지 움직이다가 지금 단시간에 1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겁니다. 확 치고 올라오는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수급이 좀 변동이 생겼나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사줍니다. 오늘 1564억 원. 어제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주지 않았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줬는데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 많이 사줍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팔고 있던 물량들 거의 다 정리가 되면서 지금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기관이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모두 다 팔고 있네요. 개인은 1462억 원.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량의 매도가 개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올라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얘기가 좀 미국 쪽에서 관세부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잠시 뒤에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이버가 네이버 통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이야기 지난주 컨콜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 셀트리온이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 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올라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네요. 오늘도 500원 상승하면서 104,500원대에 움직입니다. SK텔레콤 24만 원 향해 달려가고요. 포스코도 올라가고 SK와 LG생건만 소폭씩 조정받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670선 터치를 합니다. 코스닥도 670을 뚫고 690, 700을 향해 달려가느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전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흐름 보도록 하죠. 장중 고점이죠, 지금 포인트가. 흐름은 조금 더 코스닥이 변동성은 강한데 보시다시피 비슷합니다. 예, 주춤주춤 하다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의 동시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주진 않지만 139억 원, 어제는 팔던 외국인이 오늘은 사주네요. 기관 575억 원 파는데 전 주체가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5억 원 매도고요. 매도 물량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는데 전해드렸다시피 HLB 들어가면 오늘 빠집니다. 5.57% 빠지고 CJ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펄어비스의 낙폭이 가장 크고요. CJENM도 목요일 날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제까지는 잘 달리다 오늘 살짝 주춤하네요. 사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주 이번 주 많이 올라온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지금 하락한 거지만 65,000원 부근을 박스권을 뚫고 강하게 80,000원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헬릭스미스가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10만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 올라가고 KMW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인데 어제 실적이 시장 컨센에 미치지 못했다.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이 시장 컨센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어제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고요. 5G 관련 업종 자체가 어제 휘청했었는데 오늘은 어제 낙폭이 너무 컸나요? 눈치 보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2%대 하락, 휴젤도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메지온이 오늘 장 초반에 엠포털 실검까지 올라갈 정도로 급등했었으면 23만 원까지 메지온이 올라왔었는데 윗꼬리 쭉 달고 내려오네요. 파라다이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면서 주가 오랜만에 2만 원 회복합니다. 원익 IPS, HLB 생명과학, SFA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HLB 들어가면 오늘 낙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좀 볼까요? 어제 1160원 아래로 내려왔었는데 오늘 1160원대 다시 복귀를 합니다. 1160원 30전인데 환율 관련해서도 이진우 소장이 또 전문가입니다. 잠시 뒤에 오시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밀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점검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그래도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앞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오늘 시장 뭐 HLB 붙은 종목들, HLB 그룹주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그 외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종목들, 특히나 뭐 이중항체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좀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는 점으로 먼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 내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업종 내 종목별 순환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단 바이오 업종이 향후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순환매 이후에 시장 흐름이 위 아니면 아래로 좀 양극단적으로 흘렀던 사례 등을 본다면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향후 상승의 무게를 맞출지 하락의 무게를 맞출지에 있어서 향후 시점이 계속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승을 주도했던 HLB 그룹주, 뭐 차익 실현 등의 여파로 하락하는 반면에 그 외 종목들, 뭐 일부 비보존 신고가 여파 등으로 뭐 텔콘, RF제약 등의 이런 상승 등이 오전 시장에서 눈에 띄었었던 상황이었었고, 뭐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뭐 헬릭스미스의 반등이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오늘 ABL 바이오 오후 들어서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또 아이큐어 역시도 패치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종목별 편차가 좀 나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주목할 만한 요인은 바로 이중항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유효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바이오테크 업체죠. 아이맵이 약 1.5조 원, 그러니까 약 1조 5천억 원 밸류로 나스닥 상장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이맵 같은 경우 우리 상장 기업 내에서는 제넥신이 약 9%대의 지분을 보유한 점 등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맵과 연관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관련주들,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 신약 개발 연구를 같이 아이맵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한 이중항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업종 내 특히나 이중항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유효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ABL 바이오, 그리고 파맵신, 올릭스 등을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업종 내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 매수로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재돌림 시 유효한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나 ABL 바이오 관련된 업종 이야기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볼 만한 이슈 있겠죠? 네, 일단 올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섹터 중에 하나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이 전기차 관련 정책 기대감에 있어서 전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 정부와 완성차 업체들의 이 보조금 관련 합의 관련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포인트는 독일 정부가 이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보다 50% 상향하고 그래도 보조금 지급 기한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의 부담을 이 정부와 완성차 업체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정부 보조금을 1단계로 50% 상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정부 보조금 상승과 더불어서 향후 완성차 업체들의 이 보조금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구매 장벽이 좀 낮아지는, 즉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사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특히나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같은 독일 정부의 정책은 이 유럽 전기차발 수혜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장 업체들 내에서는 이 유럽 쪽 포지션이 높은 업체들을 계속 관심을 기울이자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유럽 쪽 포지션이 높은 삼성 SDI를 필두로 에코프로 BM 등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보자. 그리고 최근 일진 머티리얼즈도 주가 반등이 지속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번 주의 이슈로 보시기보다는 내년을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계속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섹터로 인식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전략들이 있으면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때 예. 건설업종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업종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인트는 최근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건설업종에 대한 저점 매수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기술적 관점에서도 주가 최근까지도 하방을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부담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국내 주택 부분 수혜는 계속 올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국내 주택 부분의 선방과 더불어서 해외 수주 역시도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된다면 이 저가 매수세와 맞물리면서 반등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건설업종 내 탑3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에 있어서 계속적인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알세부터 바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마지막에 여쭤보기로 제가 조금 전에 공언을 했기 때문에 환율 전문가한테 환율 조금 있다가 좀 궁금한 부분 여쭤보고요. 알세 표정문이 차결이 됐어요. 대대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FTA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니까 좀 도움이 네.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미국도 견제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알셉은? 예.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을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좋아졌어요. 예, 어쨌거나 한번 합의를 이끌어내 볼까? 예. 이런 정도까지 왔던 이게 그쵸. 크죠. 예. 그런 가운데에 조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지? 누가 조금 더 지금 입장이 급하지 하는 느낌에서 살짝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이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깨는 양상이었잖아요. 일방적으로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진짜. 때리는 예.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맞는 쪽에서 약간 더 때려볼래? 뭐 이런 분위기 같고 예. 이제 패다가 이제 그만할까? 약간 그런 느낌. 다 때렸어? 이런 느낌. 예, 그 와중에 예. 이제 RCEP 요즘 이제 그냥 RCEP 이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자, 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그냥 약자로만 쭉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TPP는 익숙하시죠? 환태평양 동아시아.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약자의 앞부분만 예. 이제 색깔을 달리 했는데 트랜스퍼시픽이니까 예. 환태평양이죠. 예. 태평양을 쭉 둘러서 이렇게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그냥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2005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나라들이 보니까 요 나라들이 칠레, 뭐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렇게 했다가 예. 이게 한 10년 후에 이렇게 확대됐어요. 커졌네요. 일본이 주도했죠. 예. 특히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뭐 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북미는 다 들어갔죠. 예. 여기서 우리가 빠졌죠. 예, 우리가 빠져 있는 모습. 자, 그런데 2년 후에 취임하자마자 2017년 취임 아닙니까? 예. 1월 달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 바로 TPP 탈퇴해버립니다. 탈퇴해버렸죠. 예. 뭐 이런저런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제가 봐서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해왔던 그거지만 결국은 TPP는 오바마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온 게 CPTPP예요. CPTPP 우리말로 보니까 포괄적 점진적인데 결국 CP 이런 영어에 있어서 컴프레hensive 이게 포괄적이다. 예. 두루두루.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어그리먼트인데 이 TPP 결국은 아까 지도에서 달라진 건 이거죠. 미국이 빠진 거죠. 네, 미국이 빠졌는데 뭐 전체 인구 다 합하면 5억 명. GDP는 뭐 세계 13.5% 생각보다 약하네요. 미국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빠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예. 오늘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RCEP입니다. 여기는 리저널의 R이에요.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예. 아, C 같으면 이제 컴프레hensive의 C구나. 그리고 E는 이코노믹 파트너십. 그래서 동반자 협정. 근데 영내. 그 영내 이쪽 영내. 중국 주변에. 여기에는 우리 한국이 들어가네요. 예. 한국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CPTPP 여기가 11개 국가예요. 11개 국가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결국 뭔가 하면은 RCEP에서는 결국 앞서 따져봤던 TPP에서 얘들이 빠지죠.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즉 저쪽에 태평양 동쪽. 나프타. 태평양 동쪽에, 예, 태평양 동쪽에 미주 쪽이 이제 빠지고 예. 나머지 이제 16개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인도가 빠졌어요. 최종 협정에 굉장히 큰 시장인데.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인도가 빠졌습니다. 아마 모디 총리가 뭐 얘기는 그래요.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중국산 그 싼 농산물이나 뭐 공산품 할 것 없이 관세 없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면은 인도의 자체적인
문제가 좀 생길 것이다. 그런 그것도 이제 그걸 갖다 제일 큰 이유로 들었는데 미국 아니에요, 사실? 그렇겠죠. 그렇죠. 미국 눈치가 보이는 예. 거예요. 미국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좋은 경우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한번 수식 보세요. 총 16개국인데 예. 인구는 36명.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 끼면 끝나요. 진짜 전 세계 인구가 다 들어가요.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다음에 교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의 거의 30%죠. 와, 많다. 아까 이거하고는 약간 게임이 다르죠. 그렇죠. 네. 2배가 넘어가네. 예. 그런 상황이고 국내 총생산 GDP만 다 합해도 전 세계 GDP 한 32%. 우리 한국에 오는 경제적인 효과 10년간 실질 GDP의 한 1.21에서 1.76%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하는 얘기죠. 뭐 나쁘지 않은 그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건 이제 경제적인 그거고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해석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이게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 거죠. 자, 이랬더니만 결국 아까 이거는 우리 이쪽 아시아 쪽만 살펴봐서 그런데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이번에 R7 여기니까 결국 태평양 서쪽은 넘보지 말라고 중국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쪽은 내 아, 나로 시작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영역이다. 예, 그쵸. 예. 나와 그거 안 돼요. 예. 자칫 나올 뻔했어요. 예, 그거 안 돼. 예. 구역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예. 영역이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 얼굴 보세요. 아니, 굉장히 얼굴이 좋아졌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제목을 얼굴이 훤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중전에 끝나고 저 지난번 국경절 그 천안문 프레이드 할 때부터 와, 태자당부터 해갖고 다 진짜 그 의미가 컸어요. 그러니까요. 옆에 장점인 상하이방, 예. 그 다음에 후진타오, 공청단 그 수장들을 옆에 딱 세우고. 다 세우고. 네. 자, 지금 이제 상하이에서 국제 수입 박람회 하는 거죠. 예. 우리 엄청 많이 사줄게. 내 밑으로 올래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밀어줄게. 네. 이거죠. 여기에 뭐 마크롱 대통령 내외도 오고 예. 주요국 뭐 상당히 외빈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RCEP 타결되고 수입 박람회 이런 걸로 해서 스트롱맨 우뚝하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오네요. 자, 시진핑 집권 후에 미국 경제 패권에 맞불러온 RCEP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오래 걸렸어요. 한 7년 넘게 걸린 겁니다. 중간에 이제 그 뭡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센카쿠 열도 가지고 막 티격태격 네.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양국 간의 협상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거 하다가 예. 이제 요즘은 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밀월 관계 아닙니까? 예. 아베 총리가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끝까지 제대로 그래 너뿐이 안 해주니까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요. 자,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이게 왜 없었죠? 연합뉴스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 예. 뭐 상당히 인상적인 화면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이번 사중전에 경제에 관해서 특별한 언급 없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 쪽이니까 이번에 다음 후계자 즉 뭐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중전에 대해서 글쎄 또 중국 전문가분들한테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 더 강화된 것을 갖다가 확인한 이번 사중전회가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마오쩌둥 41년, 덩샤오핑과 장점인 후진타오 거쳐서 2012년부터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의 모르겠어요. 자연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글쎄요. 뭐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아까 정덕 앵커도 바로 보자마자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는 느낌. 그렇죠. 네. 예. 여기에 이제 미국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기존의 인도 태평양 전략만 그냥 강조하는 데 그쳤어요. 어떤 식으로 강조했다? 어제 국무부가 예. 딱 타이밍을 맞춘 거죠. 보고서 하나.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입니다. 예. 국무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Free and open,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퍼시픽. 그러면서 Advancing a shared vision. 이 얘기니까 결국 서로 공유하고 있는,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인데 지금 이제 뭐라고 대놓고 불쾌한데도 뭐라고 말은 못해요. 예. 뭐라고 말은 못하는 가운데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한국, 호주, 일본, 한국을 갖다가 호주와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 협력국으로 언급했다. 뭐 이런 측면. 예. 자, 결국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는 우리가 TPP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만 살폈는데 지금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겠고 그 당해보는 국가들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나 그 피폐해져 가는 내용들도 우리가 SNS에서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거나 이 1대1로라고 해서 뭐 세계를 다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와중에 이렇게 했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늘 찝찝한 거는 여기서 한국이 빠진다는 거. 그죠? 한국이 빠진다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인도가 이번에 RCEP에 덜컥 그러자 우리 둘이 잘해보자 이러기는 좀 못한 거 아니에요? 약간 눈치 봤죠. 네,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정도인데 여기서 아마 미국이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좀 부담스러운 사안일 텐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 걸 봐서는 예.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은 어쨌거나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게 그거 같아요. 그걸 노리고 중국이 또 지금 지른 게 지금 아닌가.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저울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다 줄 서야 될까? 네, 다들 그러고 뭐 있죠. 그런 상황을 하는데 이번에 태국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 대통령도 가 계시지만 그 동아시아 뭐 정상회의 예, 있었죠. 거기에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요. 존 볼턴은 참 쉬웠는데 그 지금 국가안보보좌관 나와가지고 윌버스. 브라이언인가 예. 내년 1월쯤에 아시아 정상들 이렇게 편한 날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다들 미국으로 한번 오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뭐 시큰둥하고 지금 조금 뭐랄까요 아시아에 대해서 하다못해 오바마 대통령 때는 피벗 투 아시아 해가지고 슬로건만이라도 아시아 쪽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굉장히 신경을 써줬죠. 쓰는 네. 듯한 그런 그거였는데 이제는 뭐 자기들이 방 빼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도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그런 어떤 권유나 이런 걸 보면은 아시아 쪽 좀 달래줘야겠는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또 다들 그렇죠.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맨 입으로 궁금한 게 우리도 지금 사실 RCEP 들어가냐 마냐 얘기 많았잖아요.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네. 미국한테 어떻게 된다. 네, 안 네. 들어가자니 또 사드 보복이 있었는데 다 네. 결국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게 후일에 큰 뭐 미국과 그런 지금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 이번 그 국무부 보고서에서 호주,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갖다가 세 번째 협력국으로 언급했다는 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 아까 그 다이아몬드 예. 그림에서 한국이 언급되지 않고 빠지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죠? 조금 신경을 쓴다는 신경 쓴다. 얘기죠. 그리고 뭐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뭐 연계해서 인도 태평양 그러니 조금 이렇게 달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도 있다. 뉘앙스는 느껴집니다. 예. 느껴지는데 늘 그렇잖아요. 옛날 뭐 우리 그 뭡니까 6.25 나기 전에 예. 그 카스라 테프트 미리학 같은 거 역사 시간에 배우다 보면은 예.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선이 쭉 꺼지고 이건 너 먹어라 내가 먹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미소생존 시대. 그런 상황이라서 모르겠어요. 지금 우선은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또 웃는 낯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합니다. 참 중심 잡기 어렵네요. 이게 이제 약소국 뭐 이제 약소국이라는 표현은 좀 패배주의적인 발상이고 그래도 센 나라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은 거기에 입장 표명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무슨 뭐라 그럽니까? 아주 뭐 모호한 뭐 어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언제까지 모호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그렇죠. 방향 정해 예. 어느 쪽이야라고 이제 결국은 요구할 텐데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볼모로 잡고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네. 예, 뭐 중국도 우리한테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있고 미국은 우리한테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자동차 관세였는데 이게 뭐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대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예, 참 얼마 전에 한번 모처럼 미국 갔다가 정말 느낀 게 예. 도대체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차 만들어서 누가 타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아 미국에서요? 예, 오. 죄다 토요타 혼다고 아니면은 일본 차가 뭐 그렇게 잘 독일 나가는구나. 차고 그리고 가끔 현대차 보이고 기아차 보이고 기아차가 좀 있대요. 좀 있어요. 네, 소울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어지간한 데서는 그래도 한두 대씩은 눈에 띄는 것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행이죠. 예.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과연 관세를 때리면은 미국 차가 팔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쵸. 미국 차가 팔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런 계산으로 했을까? 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할까? 아니, 제 얘기는 예. 이제 딱 1년 남았어요. 내년 11월 4일인가요? 3일인가요? 어제가 1년이었어요. 어제가 1년이었죠. 이제 딱 이제 선거인단 투표하는 실질적인 대선이 딱 1년 남은 예. 시점인데, 이 1년을 갖다가 이 장 안 끄떡이고 안 빠지고 버틸 수 있을까? 버티고 가려면은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쵸. 그죠? 뭐 연준 닥달하고 뭐 금리 좀 내려주고 뭐 지표 좀 좋게 마사지하고 이런 걸로 1년을 버티기에는, 너무 그래서 길어요. 요새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계산된 거였다면은 뭐 우리 농객들이야 미중 간에 뭐 패권 경쟁이요, 이거는 뭐 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거대 담론으로 막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냥 정치인 트럼프 뭐 탄핵이 자꾸 이렇게 뭐 실현 가능성은 낮아도 자꾸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재선은 굉장히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했나? 즉 확 벌려서 터트려 놓고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요걸 갖다가 하나씩 이제 수습하는 그걸로 해서 즉시 올려. 그렇다면 야 진짜 천재예요. 약간 근데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이 얘기도. 그래 뭐 그렇게도 예. 그렇게도 한번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관세를 우리나라한테 부과할 가능성이 진짜 좀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이건 또 모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시장에 요즘 돌아다니는 용어 중에 두 개,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 이 불꽃 랠리, 뭐 마지막일지 아직 한참 갈지는 모르는 이 불꽃 랠리에 내가 혹시 소외될까 하는 그 두려움, 예. 그 FOMO 장세 우리가 몇 번 경험했었어요. 그렇죠. 또 FOMD라고 해서 Fear of Meltdown. 이러다가 꼭 이러고 나서는 확 뒤끝이 안 좋았는데 훅 고꾸러지죠. 무너지는 예. 거기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재는 그거래요. 이 멜트다운에 대한 내지는 끝물 경기로 보나 시장 레벨로 보나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포함 그걸 갖다가 얘기해왔거나 그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거 손절 이후에 지금 조금씩 단가가 좋거나 조금 더 미련이 남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손절로 끌려가는 장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포모도 어느 정도 가세한 거죠. 예. 조정 오면 들어갈게 했다가 조정 없네? 그냥 가네? 이거 나만 없는 거 아니야? 들어가자. 심지어 뭐 헤지펀드들도 예. 금년에 뭐 수익률이 안 좋았던, 즉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따지면은 엄청나요. 그렇죠. S&P 500이 한 30% 올랐습니다. 예. 작년 크리스마스 저점 이후로. 그때 귀신같이 잡았다. 이거는 좀 힘든 얘기고, 오히려 작년 9월 고점 때, 즉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 이후부터 그다음 금리 막 올리고 할 때 훅 무너졌던 그 한 20% 가까운 무너졌다가 지금 한 30% 올라왔는데, 그래서 보면 그걸 갖다 계속 지켰다 해도 미국은 그때 대비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긴 플러스입니다. 예. 한 4점 몇 프로 예, 플러스예요. 예. 5% 정도. 네, 5% 가까운 플러스예요. 그 기간에 우리는 오늘부로 이제 한 9%대로 접어왔을려나 모르겠도 거의 10%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우리는. 예, 그런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왕년에 요즘 뭐 정대경 좀 전에 하셨잖아요. 나 한 2달 만에 어느 종목 갖고 한 10% 수익 내서 하면은 그거 하려고 주식하냐고. 요즘에 진짜 주변에서 많이 그래요. 네. 오늘 뭐 10배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2달 만에 사람들이 뭐 2, 3% 먹으려고 주식하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에. 뭐 헤지펀드 입장에서 뭐 4%, 5% 갖고야 소위 말해서 그 인건비 나오겠습니까? 네, 운영했다는 얘기도 못 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도 바빠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번 버블 오나? 멜트다운 이전에 한번 훅 가는 게 오나 싶으니까 주섬주섬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제 마침내 이거 보세요. 다우도 결국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작년 10월 초 이 레벨도 뭐 물론 그 전에
그 레벨은 극복을 했습니다만 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 200일선은 저는 뭐 요새 그래서 계속 200일선만 꺼놓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잘 맞고 예.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뭐 액션이 나오고 하니까 저도 뭐 우리 시장도 요즘은 200일하고 뭐 100일, 50일선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진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거를 부러뜨릴지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더 태워줄지는 일단 제일 가까운 건 미중무역협상 1단계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서명한 이후에도 쭉쭉 가준다면은 소위 말해서 아무 근거는 없으나 우리가 정권가에서 또 예. 시황에서 자주 회자되는 뭐 산타가 뭐 주식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1월이라고 해서 특별히 갈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산타랠리 1월 효과 현상, 예, 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는 있겠고 예. 서명했는데 막상 알맹이가 잘 없다거나 서명 끝나자마자 또 어디선가 뭐 때려버리고 이럴까 예. 하는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될 거라고는 보시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죠. 하는데 지금 뉴스의 흐름을 봐서는 그거죠. 그래? 처음에 뭐 마카오, 하와이, 예. 심지어 알래스카, 뭐 워싱턴도 아니고 그러다 결국 아이오와죠. 예. 아이오와에서 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것도 미국이 한가운데 아니에요. 오데오 옆에. 그렇죠. 거기가 이제 콩이 주로 많이 나오고 러스트벨트예요, 돼지고기도 그것도? 많이 나오고 러스트벨트라기보다는 더 팜벨트죠. 팜벨트.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데 예. 이왕이면 거기 사고 싶다 하는 보여주기 식이죠. 보여주기 식인데 중국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뭐 꼭 국빈 대우 아니더라도 시 주석이 가서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관세 좀 없애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 갖다가 우리 시 주석께서 황제님께서 가시는데 그 뭐 시골 총구석까지 가주는데 그러면 이거 갖고 되겠어? 성의 좀 보여라. 우리는 너희 콩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데 누구는 지금 더 때리기로 했던 관세 부과를 유예한 정도 아니야? 그거 말고 좀 더 쓰지. 뭐 약간 이런 그런 쪽으로 가고 분위기예요 있구나. 지금. 네, 그래서 하긴 하겠죠. 하긴 예. 하는데 하려면은 미국에서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와중에 자꾸 노이즈는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계속 수출은 때려요. 면허 신청 받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주겠다 했는데 어제 또 나온 뉴스들은 틱톡은 이거 조금 미국 국가 안보에 근데 틱톡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대항마로 나올 정도로 중국에선 진짜 최고로 인기가 좋대요. 우리는 안 쓰는데. 우리는 안 쓰는데 그럼 한 5억 명 쓴다는데.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나간 그 한류 스타가 있대요. 네. 네, 어마어마하대요. 네.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노이즈는 이제 계속 되는데 아마 장은 서명할 때까지는 그래도 가자 분위기 아닐까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시장 상황이 괜찮다는 거는 환율하고 증시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반비례라고 배우잖아요. 환율이 좀 낮아지면 증시가 올라가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말씀해 주셨던 1160원은 크게 깨진 않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환율을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네. 그래서 차라리 환율은 1160에서 버티기보다도 한번 깨는 게 나아요. 그냥 한번 깨고 볼 레벨 봤으면 좋겠습니다. 1150을. 이어서 어지부지 하다가 또 뭐 1170, 80 해봐야 이게 힘이 없어요. 예. 만약 올라가기를 원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야 마지막 손절 내지는 마지막 어떤 원화강세에 배팅하는 어떤 숏 이런 것들이 숏카바가 나오든지 예. 아니면 마지막 좀 이렇게 손절이 쏟아진 다음에 예. 올라가야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은 들고 1150을 볼 때까지는 주식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뭐 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지금 97대 초반인데 예. 이걸 뭐 85까지 보더라고요. 많이.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차트는 준비 모였습니다만 달러 인덱스 혹시 검색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지금 레벨에서 85라는 것은 많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하게 빠지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럼 1,000원도 가나 싶을 정도인데 예. 그러나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귀담아 듣는 또 이쪽에 전문가분들은 그게 그렇게 달러가 이제 강으로 막 간다고 하기도 뭐 하지만 그렇게 달러가 막 약해지겠어? 어느 정도 한 95, 98, 99 사이에서 좀 이렇게 박스 등락 아닐까? 저는 그쪽에 일단 마음이 가는데 그래요. 일단 이렇게 보입시다.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코스피가 오늘 지금 어제 그렇게 30포인트나 오르던 우리 코스피가 오늘 주춤주춤 하는 거는 어제 뉴욕장도 올랐는데 싶은 거는 저는 일단은 저같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 10월 고점 이후에 이 추세선
저항에 일단 여기서는 한번 걸려주는 게 맞습니다. 이 선, 우하향하고 있는 이 선에서 한번 턱 걸리는 건데 예. 여기서 막힌다고 단언하기도 힘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바깥 변수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200일선 보세요. 몇 번이나 막혔습니까? 여기 한번 막혔고 살짝 올라갔으나 결국 다시 내려갔고 예. 막혔고 막혔던 이 200일선을 결국 몇 번째 만에 열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아직까지 극단적인 과매수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예. 데일리에서. MAC 때는 이제 뭐 시작하자는 분위기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요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로는 이거는 굉장히 불리시한 기술적 전망이에요. 굉장히 불리시한 기술적 전망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그동안에 2018년 이때 우리 2600 고점에서부터 꺾였는데 쫙 내려왔죠. 꺾여서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면은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처음 이렇게 쿵 밀렸을 때 저점으로 해서 한번 평행선을 한번 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하향 채널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냐? 2018년 작년 4분기는 이때는 좀 시장이 과하게 밀렸던 그래서 예. 잠시 이탈했던 그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올라왔고 그래서 또 채널 상단에서 또 막히고 하다가 이제 채널을 열었어요. 예. 열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불리시한 전망은 그러면 기존의 채널 폭만큼은 더 간다. 더 간다. 얼마 만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빨리 푹푹푹푹 이 기울기, 이 스피드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상승 탄력으로 간다면은 뭐 2200도 예를 들어서 한 두어 달 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어 달이 뭐야? 지금 여기다가 캔들을 갖다가 그래요. 한 6개 정도? 7, 6, 두어 달이네요. 예. 두어 달 내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다. 여기서 결국 이 구름대에 막혀서 조금 이렇게 밀린다.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예. 좀 조정 거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은 뭐죠? 이제 2200이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서가 이쯤 와가지고 예. 여기서 이렇게 좀 뭐 사연이 좀 있다가 이쯤 오면은 그때는 또 2200이 막히네요.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장에 내가 먼저 던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굳이 그런 상황이고 뭐 바깥도 지금 이제 꾸준히 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가 뭐 몇 개월 연속 50 아래 이런 거 신경 안 써버리잖아요. 지난주 그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장 분위기인 거죠. 안 좋은 건 묻고 간다. 이렇게 힘 빠진 장에서는 예. 힘 빠진 장이고 뭔가 이렇게 털어야 되는 세력들이 많은 장에서는 호재가 힘을 못 쓰고 약간의 약자만 나와도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어쨌거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day,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don'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